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자, 어제 주가가, 소파이의 주가가 마이너스 한 1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 지금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쇼파이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정도, 그 정도 투자 규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괜찮으신 분들, 마음이 나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뭐 솔직히 충분히 믿고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무방하고요.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 멘탈 케어, 감성 케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소파이만 비교를 하면 조금 그 비교 지표로서 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위, 2위 회사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 텐데, 자, 페이팔과 스퀘어, 뭐 대표 서비스는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입자는 4억 명, 그 다음에 4천만 명,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포드 매출, 레베뉴는 25조, 그 다음에 스퀘어가 20조, 그 다음에 소파이가 1조 정도 됩니다. 1,000원 정도로 쳤을 때요. 다만 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트코인 매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요걸 발라내는 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 회계사항 매출이 일단 중요하긴 하니까 그대로 가져왔고요. 시총은 현재 323빌리언 달러, 123빌리언 달러, 12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니까 현재 제일 중요한 포워드 PSR로 봤을 때는 페이팔이 12.5, 그 다음에 스퀘어가 6, 그 다음에 소파이가 12.2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미 많이 한 회사하고 소파이의 포워드 PSR이 똑같다면 사실 스몰캡으로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스몰캡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주가가 금방 부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같이 성장을 하게 되면 같이 100만 명씩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장폭이 어느 쪽이 가장 크죠? 그렇죠, 스몰캡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스몰캡의 성장주들이 PSR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도업체하고 현재 포워드 PSR이 똑같다라는 건 소파이가 그렇죠, 절대 밸류에이션 상으로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테크주들을 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12 정도면 10 초반대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소파이는 충분히 낮다,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감성 케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핀테크 회사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자, 핀테크 회사라고 같은 핀테크 회사가 절대 아니고요. 핀테크 회사는 이렇게 두 가지 세그먼트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가 페이먼트, 결제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뱅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절대 현재 같지 않고요. 물론 나중에는 서로 영역을 계속 침범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결제 시장은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의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은행, 디지털 뱅크 쪽은 카카오뱅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제 시장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결제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시장이고요. 여기 결제는 온라인 이커머스 쪽이 있고 오프라인 시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온라인의 이커머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강자 페이팔이 있고, 최근에 그렇죠, 지금 현재 사고 나중에 지불하라는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고, 엠페이 뒤에 페이 붙은 거는 뭐 모든 회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이쪽 회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퀘어라는 회사가 포스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그렇죠. 스퀘어 포스를 이용해서 그 시장으로 가장 먼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진출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페이팔이 QR로 그 시장을 조금 침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인 비자 마스터가, 그렇죠, 여러분 포스기에서, 그렇죠, 카드 결제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지금 현재 그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제 시장은. 자, 은행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전통적인 미국의 강자들은 뭐 웰스파고라든지, 그렇죠, 뭐 요 4대 은행들이 있죠. 여기 뒤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웰스파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은행이 있고, 그 은행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 대출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송금 업무를 하고, 기타 금융 서비스 판매 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은행의 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은행이 매출을 일으키죠. 그 대출은 주로 이제 주택이나 학자금, 뭐 신용대출, 자동차, 소상공인, 기업대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쪽에, 그렇죠, 대출을 통해서 이쪽 뱅크로도 일부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렇죠, 스퀘어는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파이 같은 경우는 주택, 학자금, 신용, 소상공인, 기업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 결제해서 은행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페이팔에 유명한 그 서비스가 있죠. 벤모가 있죠. 그래서 벤모가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함으로써 페이팔도 이 결제 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의 유명한 캐시앱이 있죠. 캐시앱. 자, 이런 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이 송금 서비스로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이 늘어난 가입자를 바탕으로 이런 대출과 기타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게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된 전략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모여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타 금융 서비스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흔한 게 증권이고 가상화폐, 펀드, 보험, ELS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스퀘어도 하고 있고 페이팔도 하고 있고 소파이 역시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소파이하고, 그렇죠, 스퀘어 쪽입니다. 뭐 여러분들 스퀘어는 유명하죠. 캐시앱에서 가상화폐를 20년도에, 그렇죠,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매출과 가입자 증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 시장과 은행 시장으로 핀테크 회사들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왜 제가 소파이를 좋게 보는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이렇게 결제 시장과 은행 시장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소파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투자를 고민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 페이팔과 스퀘어라는 전통 강자가 이미 꽤나 성장을 많이 한 전통 강자가 있는데, 이 소파이란 신생격에 해당하는 회사가 과연 이 두 사업자들 틈바구니에서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페이팔은 현재 결제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자여서 아직까지는 페이팔이 은행 시장으로 많이 침투를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자, 두 번째, 스퀘어 같은 경우도 물론 송금 서비스에서 굉장한 강자이긴 하지만 지금 대출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침투율이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파이가 현재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서는 이 두 회사보단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자, 그쪽을 잘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의 판로를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 소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 매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본인들이 경쟁 상대가 아직까지는 침투를 많이 못한 영역을 굉장히 개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대출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입자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출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부실률이죠. 부실률.
그래서 가입자를 증가를 많이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가입자를 한꺼번에 많이 증가를 시켰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잘 돈을 못 갚는 사람들만 가입자를 유치를 했을 경우는 굉장히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입자 성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우량 가입자들을 잘 확보를 해서 우리의 대출을 안정적으로 잘 갚아줄 그런 가입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파이의 장점인 종합금융회사로 가고자 하는 소파이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파이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상품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프로덕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이야,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은행을 디지털 뱅크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역시 론과 랜딩 상품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로 넘어와서 이 인베스팅 쪽의 상품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뭐 소파이 머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여기서 보험 상품까지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금융회사로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고 굉장히 상품 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파이의 장점이고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자, 보험도 이쪽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친숙한 그렇죠. 라이프 인슈런스, 오토 인슈런스, 홈 오너 인슈런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렌터 인슈런스 보시면 레모네이드랑 또 제휴를 맺어서 소파이에서 레모네이드 상품을 보험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홈 오너 쪽도 레모네이드에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고 저 오토 인슈런스는 갑이라는 회사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쪽 회사랑 하고 있고 라이프 인슈런스는 레더라는 회사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파이에서 보험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IPO 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자 IPO 투자를 자 IPO 1, IPO 2 이런 식으로 앱을 통해서 IPO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소파이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합금융사로 가기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 사람들이 구미가 확 당길 만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IPO 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IPO 인베스트라고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있죠. 자 거기를 읽어보시면 자 now with 뭐 이렇게 올인원 인베스팅 할 수 있는데 도지코인도 우리와 이제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지코인을 굳이 넣었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도지코인까지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 그리고 뭐 홈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에서도 IPO 1, IPO 2, IPO 3 이런 식으로 IPO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PO 투자는 우리가 사실 시장에 우리가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거기 데뷔하기 전에 그렇죠 공모가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IPO 투자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기관 투자자 혹은 고액 자산가들만 공모 가격으로 IPO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기관들마다 조금씩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쟁을 해서 몇 주씩 이렇게 받곤 하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상장 전 단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소파이가 그렇죠. 이런 상품을 또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 물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은 IPO 주식을 유치할 수 있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게 보는 거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까지는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송금은 좀 약점입니다. 자, 지금 소파이 머니에서 그렇죠. 디지털로 송금을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쟁 상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벤모
있고, 그 다음 캐시앱이 있는데, 벤모 같은 경우는 4억 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겠죠.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히 벤모만 가입자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캐시앱 같은 경우는 캐시앱의 MAU가 4천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4천만 명 가까이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입자 25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쓰고 있는지는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능은 갖춰져는 있습니다. 요 소파이 머니 이렇게 앱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send money to your friend 이렇게 하면 그 친구한테 이제 송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벤모하고 캐시앱하고 일단은 경쟁할 수 있는 툴은 있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얼마나 쉽게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상품의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송금 쪽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벤모하고 캐시앱 대비해서는 소파이 머니가 브랜드나 가입자가 좀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라는 건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계속 그렇죠. 마케팅을 해서 가입자를 소파이 머니를 통해서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한번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의 전망인데, 첫 번째, 향후 5년간은 선도 업체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기존의 업체들, 기존의 대형 은행사들 걸 이쪽으로 야금야금 계속 뺏어올 겁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을 하면 규모가 작은 회사가 성장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파이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페이팔하고 스퀘어도 일부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행 세그먼트에서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융 서비스 쪽의 매출이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한 6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쿼터 대비해서도 한 3배 가까이, 굉장히 QOQ 대비해서도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니까 굉장히 매출 성장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점 사업자가 다른 영역으로 분명히 침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페이팔과 스퀘어가 은행 영역으로 계속 침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침투하는 영역이 굉장히 세기가 거세지는 건 2, 3년 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뒤부터가 진짜 전쟁이라 판단이 되고, 아마 3년까지는, 그리고 5년까지도 각각 서로 영역에서 꽤나 선전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까지는 두려움 없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뭐 연휴 시작일인데 여러분들 그 가족들하고 소중한 분들하고 시간 잘 보내시고 충분히 리프레시 하시고 그렇게 좀 회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